자, 그럼 트럼프랑 바이든은 뭐가 다를까요? 트럼프는 포퓰리스트입니다. 우파 포퓰리스트이긴 하지만 대중 영업적으로 필요하면 다 합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계는 주류가 포퓰리스트예요. 버니 샌더스나 폴 크루먼, 스티글리츠, MMT가 혁신처럼 보인다는 거면은 그건 포퓰리즘 중독 증세입니다. 일단 기본소득제와 국가부채 무용론부터 주장을 하시죠. 뭐 한국에는 기축통화론도 나왔는데 뭐 한국이 기축통화국 될 수 있다고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그 좌파 포퓰리스트의 주류를 우파 포퓰리스트인 주류가 대적하는 시대로 왔어요. 미친놈은 미친놈으로 잡는 거야. 근데 이 둘 다 방향이 같습니다. 보호무역주의, 재정의 시대. 트럼프는 어떤 부분엔 실용적이고 어떤 부분엔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뭐든 다 하는 모습을 보여있는데, 트럼프가 무서운 점은 진보 계통, 그것도 진보 포퓰리스트 정책을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너무 오레오였죠. 오레오 공장이 미국에서 멕시코로 옮겨가자. 야씨, 민주당도 멕시코랑 같이 하면서 이거 가격 낮추기 위해서 이런 거든 어느 정도 오케이 하거든요. 야씨,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는 할 구호를 외칩니다. 너무 오레오. 트럼프의 중국과의 분쟁을 바이든도 받아요. 더 심하게 해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바이든도 받아요. 트럼프의 장벽을 바이든도 결국 받아서 히스패닉계의 표를 잃었습니다. 왜? 이 히스패닉계, 이 난민이거든요. 이 무슨 생각으로 오냐면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한 2년 정도 버티다가 이거 영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 다시 멕시코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해요. 거기에 요즘 중국계 난민도 몰려들고 있던데 결국에 히스패닉계 표를 잃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게 히스패닉계의 그 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경선 때 아예 에스파냐어로 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너네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이민을 올 수 있게끔 하겠다. 불법 이민인데. 근데 아시아계 이민은 그럼 왜 안 받아주냐고, 이 자식들아. 그 표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자기네 표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하는 게 그 난민들입니다. 자, 오피로이드. 트럼프 이전에 이제 마약 중독성 진통제로 인한 오피로이드 중독 문제는 월가의 로비로 오바마 때 방치된 문제였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냥 비상사태 선포하고 빠르게 해결해버립니다. 야, 씨, 쓰지 마. 왜? 나는 월가 돈을 안 썼어. 안 받았어. 그러면서 월가를 또 이제 자기네 경제 참모에 집어넣거든요. 골드만삭스. 월가 돈을 안 받고 자기가 당선이 됐는데 월가를 경제 참모로 집어쓰는 것도 괴상하긴 합니다. 그냥 그건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완벽하게 트럼프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오피로이드 남용 비상사태 선포하는 거. 트럼프는 자기 돈으로 당선되었고 월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하지 마. 국가 비상사태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이런 정의구현은 돈으로 대신됐어요. 그 많은 오피로이드 이런 것들 중독성 없다고 이렇게 광고 때리고 그거에 허용을 하고 오바마 방치했는데, 대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저 커피에도 중독되는데 대마에 혹하지 마십시오. 중독성이 없는 약물에도 중독이 돼요. 여기에 의존이 생기기 때문에, 잠시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허용되더라도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도 못 믿는데 정부가 풀어줬다고 이 대마 믿습니까? 절대 믿지 마세요. 사실상 마약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이런 사례는 많아요. 마약 중독의 시작점이에요. 특히 이런 대마는 외국인 친구를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커피에도 자위에도 당뇨병 환자들이, 뭐 초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2달 정도만 당을 끊으면은 당뇨병이 낫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말기암 환자들도 코카콜라를 못 끊는 경우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헬창도 스테로이드 약물에 중독돼, 중독성이 없는데 자기 근육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중독성이 적은 것에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자, 5번째. 그래서 지금 현재 WTO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착각하는 거, 이전 규칙대로 세계무역, 자유무역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경제 규칙이 완전히 바뀐 상태예요. 보호무역이에요. 국가 간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젠 정치와 경제를 일치화시키고 경제와 안보가 일치화된 상태예요.
트럼프 때부터 WTO는 동작하지 않았는데 IRA법에서 WTO가 제재를 하나요? 할 수 있다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왜 그래요? 미국에 물건을 팔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이제 프랑스만의 IRA법을 통과시키고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원자재가 필요하면 자국에서 공장 만들어서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EU의 환경으로 인한 제재는 인도네시아가 반발했고 WTO에 제시했으나 그런 거 안 통했어요. 이제 뭐 자원은 무기이자 동맹국의 거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싸게 뭐 팔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유로운 무역 이런 거 없어요. 2020년 이전 무역은 자유로운 민간 무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 간의 동맹적 무역이고 이것도 자유무역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경제와 안보가 일치된 무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거의 2년 동안 쫓아다니더구만.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반도체 동맹 들어오라고 했을 때 그 반대했거든요, 회의를.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동안 쫓아다니고 난 다음에 미국한테 어느 정도 한국 반도체를 살려주는 그 혜택을 받았어요. 이거 삼성전자 연구원이라 이렇게 있으면 알 건데, 그 미국이 중국 안 때렸으면은 삼성전자 망할 뻔했다. 사실 중국은 반도체 구기를 정부 자금으로 하니까.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도 봐준다. 그래서 10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미중 무역 전쟁 없었으면 삼성전자 망했습니다. 중국한테. 다시 돌아가서 공화당에서 관세를 안 높이면 안 된다는 반대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바이든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해줍니다. 동맹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동맹국들끼리 뭉치자. 근데 이게 TPP의 다른 버전이고, 쿼드 같은 건데, 이제 트럼프는 그게 없어요. 동맹국 봐주는 게 없습니다. 트럼프는 고립주의잖아요. 야씨, 우리가 왜 저거 다 해줘야 되는데? 딱 이런 거예요. 미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흑자국, 특히 한국, 일본, 유럽, 중국에 비판적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스티글리츠랑 폴크로검이랑 무역흑자가 경제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 중국이나 이런 독재 국가나 하는 거다. 공정무역을 해야 되는 거다. 참고로 이걸 비판하는 주 대상이 로버트 라이트입니다. 현실 정치상 어떤 대통령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막지는 않았거든요. 설마 하겠냐? 트럼프는 아예 막으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 무역 흑자를 아예 막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진보 진영이 원래 그냥 말로만 비판하는 거 트럼프는 아예 실행을 합니다. 야, 너네들 맨날 그거 말로만 이슈만 띄워서 뭐 할 건데 표만 만들지. 나는 할 거야. 이게 트럼프예요. 아예 그냥 고립주의로 가자. 자, 이거 국가 간의 트레이딩 밸런스거든요. 이 빨간색이 짙을수록 무역 흑자인데, 자, 중국 보십시오. 러시아, 한국, 일본, 한국이 덩치가 작아서 다행이다, 진짜. 타이완, 베트남, 인도. 자, 저번이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네. 저 이거 유럽연합 전체잖아요. 그리고 아일랜드는 절대 거부 못합니다. 이거 대부분 이제 그 미국 회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정계에 트럼프 제외하고 바이든, 오바마, 조지 부시, 케네디, 클린턴 뭐 전부 다 아일랜드계입니다. 아일랜드 그 트럼프도 당선돼도 아일랜드에 인사하러 가야 됩니다. 아, 당선되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진짜. 그래서 아일랜드는 절대 부정 못합니다. 반대로 금융자본주의가 발달한 이제 그 영국이라든지 뭐 대체로 이제 홍콩도 그렇고 좀 금융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들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굳이 미국의 무역 흑자를 내면서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무역 흑자국 특히 이런 그 1차 산업, 2차 산업 그리고 관광으로 먹고 사는 산업들이 미국의 대상으로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죠. 이걸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아시아보다 유럽이 더 해가지고 유럽이 어마어마하게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부 리스크 관리하고 있어요. 이 무역 흑자국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국의 대상으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인데 한 나라의 무역 흑자는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돼요. 사실
무역 흑자가 꼭 많은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서로 무역량이 많아야 되는 게 좋아요. 교환이 많아야 돼요. 근데 무작정 무역 흑자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무역은 서로 투자하는 이렇게 규모가 비슷한 게 중요한데 한국이 지금 베트남에 무역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한국은 그 내는 만큼 베트남에 투자해야 서로 플러스썸이 됩니다. 이 무역이랑은 기본적으로 플러스썸이 되어야만 이득이 나기 때문에 근데 무역 차익이 너무 많아지면은 손실이 커집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계로 갈 수는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 마음에 안 들긴 해도 어쩔 수는 없지 뭐. 현실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되는가가 문제예요. 어쨌든 그래서 전 세계는 사실 미국에 팔아서 먹고 사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최상위 기축통화국의 힘입니다. 미국 내 아일랜드계 입지는 이제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는 없긴 하지만 자 여기가 0이에요. 여기 어딘가 0을 찾는 게 아니라 여기가 0입니다. 뭐?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적자를 내주는 겁니다.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역 적자를 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비스는 미국이 강하죠. 네. 이거를 개방을 하라고 중국에 요구를 했지만 중국은 절대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0으로 왔어요. 0으로. 에너지는 세일 혁명 이후부터 0으로 왔어요. 요때부터 세일 혁명 이후부터 미국의 뉘앙스가 굳이 자유무역을 할 필요는 없는데 라는 뉘앙스로 쓱 바뀌었어요. 사실 이게 오바마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거든요. 그걸 그냥 트럼프가 받아 실행하는 거에 가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크게 이렇게 싸우게 된 게 트럼프는 디지털세에 그 유럽이 여러 가지 GDP나 이런 거 사실 미국 서비스 기업 견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디지털세에 이제 맞불을 냈는데 사실 유럽의 욕심이에요. 더 욕심을 많이 내려고. 근데 그래 그럼 우리는 와인세 내겠다. 그걸 가지고 또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환경 제국주의도 사실 유럽이 띄운 거잖아요. ESG. EU의 조치에 대한 반발이죠. 왜냐면 유럽은 아직까지 케인즈주의가 주류인 나라거든요. 그리고 고립주의와 분담금. 이게 우리나라는 미군에 의한 국방비 안정책 같은 거를 중국이 미군이 없었으면은 한번 손봐줬을 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2010년이거든요. 미군에 의해서 국방비 그만큼 안정적인 걸 경제 성장에 쓰는 방식으로 가서 포방부를 만들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순환을 돌리는데 이게 뭔가 멋져 보이는 유럽의 복지는 유럽은 이걸 복지에다 써요. 그래서 군대가 있는 흉내만 내요.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적자를 내도 수출에도 봐주는 거 1번. 두 번째, 어마어마한 돈을 나토에 내는 게 2번. 그래도 세계는 평화로우니까. 그래서 GDP 대비 1% 정도의 마치 흉내만 내는 군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복지국가론을 펼치면 되는 거예요. 복지국가는 대미수출과 국방비 안 쓰는 거를 즉 신자유주의 자금으로 돌아가는 이게 제가 복지국가는 신자유주의 자금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대미 수출 플러스 미국의 국방비 의존 요거를 복지에 쓰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은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다들 보호무역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는데 트럼프는 실제로 할까? 에이씨 뭐 보수에서 좀 튀어나오는 포퓰리스트겠지 그 생각인데 진짜 하더라고요. 와 그것도 세게 고립주의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이게 오히려 이걸 통해서 각 동맹국 분담금의 협박성 멘트를 보는데 지금 이제 아예 그냥 섀도우 싱크탱크들이 생겨가지고 플레이북까지 만들어서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베트남까지 불러서 종전 이야기하기 전까지 작정하고 돈을 아낄 작정이었어요. 이게 미국이 내는 나토 분담금입니다. 이거 보면은 나토 분담금이 이래요. 미국이 이렇게 돼요. 다른 나라도 이만큼 내고 GDP 2%까지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늘어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미국은 나토 분담금의 72%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낸 세금이죠. 전쟁 나면 같이 피 흘려주는 것도 이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미사일만 쏴줄게. 무기만 지원해줄게. 돈으로 진짜 우리 사람들 죽는 거 싫다. 사실 그게 이라크 전에서부터 쌓여온 그 스노우볼인데 트럼프는 GDP 대비 2% 내게끔 광고를 했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었죠. 그래서 이게 분담금이 한국 역시 마찬가지인데 트럼프는 진짜 고립주의를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지지자들도 우리가 왜 전 세계를 지켜줘야 되냐. 우리 피를 흘려가면서 쟤들은 우리 지켜줬냐? 같이 싸우라 줬냐? 딱 이런 식이라서 세계를 지키는 거 그만하려고 합니다. 이걸 미국은 그렇게 살면 더 잘 살아요. 미국은 고립하면 사회 문제가 더욱 쉽게 해결됩니다. 대신에 뭐? 독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중국의 규형 반도체까지 규제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모두 전쟁용이거든요. 전쟁용 반도체들이. 그래서 이제 WTO를 더 이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진보좌파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종료,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왔어요. 이거는 원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20대 때 운동권에서 열심히 주장을 했던 바입니다. 그게 30년 만에 왔네요. 여러분들은 자유무역 종료가 왜 신자유주의 종료로 이뤄진지 의아할 건데 그 재정 확대 정책을 한다는 것은 자국의 내수를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국의 내수를 키운다는 의미는 무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자유무역이랑 같이 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나라는 국가의 보조금과 그 큰 정부가 자유무역이랑 같이 힘든 이유는 중국 같은 A라는 나라는 국가의 보조금과 지원을 받는데 B라는 나라는 오직 기업만으로 경쟁을 하면 기업이랑 국가랑 싸우면 국가가 이깁니다. 특히 중국 같은 은행으로 컨트롤하는 프랑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무역 종료가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의 종료로 바뀌게 되고 앞으로 정부 자금을 어떻게 받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개발자들이 여기서 진짜 실수 많이 하는 게 자기네들이 일하는 영역이 B2C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 영미권은 요즘 사스 나오는 거 B2B 사스거든요. 언제나 B2C, B2B, B2G 이렇게 넘나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그게 한국에서 통용된 게 정보 처리 기사예요. B2G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저는 제 제자들에게 누가 하든 기본적으로 정보 처리 기사는 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글로벌 자격증을 주로 따는 거고 그 글로벌 자격증도 한국에서 통용이 되기 때문에 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역에는 동맹국 여부가 중요하고 정치가 동작합니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전쟁의 가능성을 더욱 줄이고 무역으로 인해서 평화의 시대가 펼쳐지니까 우리는 같이 번영을 할 거야. 글로벌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거야 라고 하는 게 글로벌이 끊겼잖아요. 이제 자국 내 경제 선순환은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이전에 있던 악감정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전쟁으로 발전하기 어렵고 점점 가까워지는데 지금 이제 정치와 경제가 일체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죠. 그럴수록 자기가 계속 누군가에 대해서 선동을 당하고 그다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잘 판단하고 어떻게 바뀌고 있네,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네, 이걸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진보 진영 노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는 계속 재앙이라고 해왔습니다. 이것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노조 기반으로 신자유주의는 재앙이다. 근데 사실상 저들의 존재 자체가 재앙이죠. 탈세계와 높은 물가, 비효율성을 장기적으로 불러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 케인즈주의는 질서를 강요하면서 젊은 층의 노동을 철저하게 뜯어먹습니다. 케인즈주의는 가장 기본이에요. 젊은 층의 노동을 뜯어먹어요. 반면 나이 든 세대는 일을 덜하게끔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이런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일하는 아저씨들이 자리를 지키는.
자유무역을 비판한 이유는 중산층이 많아야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산층을 보유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자유무역이 종료되면 이제 보호무역 시기에는 전쟁으로 넘어가는데 이미 넘어갔죠? 지금 상황은. 예, 넘어갔죠? 이걸 부른 건 저 진보 진영 마르크스주의자 노조들입니다. 젊은이들을 전쟁에 보내고 다시 시시덕거리면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다시 욕할 겁니다. 얘네들은. 뭐? 얘네들은 다시 신자유주의와 자기네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다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욕할 겁니다. 그리고 지구는 이제 분열되었고 우리는 분열된 시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한국의 정치 캐스팅 보트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즉 1964년, 74년 요 세대입니다. 물론 요 윗세대들도 있지만 요 세대들이 제일 숫자가 많아요. 우리는 저들에게 철저하게 착취당할 겁니다. MZ 세대론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시기는 뭐 대충 한 40년마다 바뀌는 콘트라 TF 파동, 여기서 떨어지는 시기거든요. 콘트라 TF 파동. 이게 슌페터 경제학에서 나오는 건데, 뭐 슌페터가 이야기하는 건데, 100%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철도 버블이 한때 있었고, 이때. 이거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중화공업. 이렇게 딱 나왔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그리고 난 다음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2000년대 뉴 이코노미 시대가 왔는데 뉴 이코노미도 이제 여기에 콘트라 TF 버블 상태로 들어왔다. 여러분들은 위를 통해서 깨달은 건 이제 과거와 같은 경제의 성장 방식이 실제로 동작할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지구 역사의 전략적 변곡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인류 역사의 전략적 변곡점 중에 하나고. 그래서 똑같이 기술 혁신과 전쟁과 디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 이런 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잠깐 힘들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990년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IT 혁신의 규칙 속에서 평화 호황을 누렸지만은 그 규칙 끝났습니다. 이 여과기는 뭐 여과기를 통과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어쩌면은 이 여과기는 가장 강력한 여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음 10년에는 지금 화공 엔지니어들, 여기 석유 엔지니어들, 화공 엔지니어들처럼 한 단계 내려난, 이 당시에는 엑슨모빌 같은 기업들이 항상 최상이었거든요. 근데 화공 엔지니어들의 최전성기인데 지금은 최전성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내려간 전시대 엔지니어, 전시대 분야에서 사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뭐 IT에 있는, 어쩌면 이 다음은 로봇일 수 있거나 아니면 우주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는 그런 산업에 새로 뛰어들 수 있는 플레이어가 되고 싶기도 하고, 언제나 그렇든 우리는 이거에 대응하고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뭐 그때쯤 되면 우주 보안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정확히 무한히 성장한다면 그런 것 따위는 상관없이 규칙이 바뀌었다면 빨리 찾아내서 대응하면 그만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규칙이 바뀌는 콘트라 TF 파동, 뭐 기술 혁신, 인구, 전쟁, 부채 디플레이션 이런 게 바뀌는, 이게 AI가 될지 우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새로운 산업이 탄생할 겁니다. 분명. 세 번째, 신산업이 탄생할 거고 누가 됐든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주의 체제는 끝났습니다. 뭐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어떤 대통령이 됐든 한국은 대통령 바뀌어봐야 어차피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바뀌고 한국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하는 거는 미국이랑 사이 좋냐 안 좋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지난 40년간 돈 뿌려왔던 미국은 이제 나만 잘 산다를 시전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때까지 돈 많이 뿌려줬잖아. 이제 더 이상 안 해. 이게 내 편만 살려줄지 니들 각자 살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니들 각자 살라고 할 것 같아요. 지난 40년간 진보 좌파들이 그토록 바라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들의 책임이 명확합니다. 장기적으로 주장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번에도 자본주의의 문제, 신자유주의 문제, 아니면 미국 탓을 하겠죠. 야, 동맹국에는 자유무역을 해줘야 되겠지.
무슨 동맹국이 같이 피 안 흘리는 동맹국이 있습니까? 같이 편 안 들어주는 동맹국이 있어요. 우리 뉘앙스 똑같잖아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실용 외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은 미국은 왜 호구짓을 계속 해줘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 현실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일 뿐입니다. 그냥 대중을 선동하는 뿐이죠. 감정적인 자극. 그리고 이걸 미국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7번째, 젊은 세대에겐 이게 재앙이 됩니다. 8번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